면접을 보러 KTX를 타려고 여기서 기다리며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강아지 어디냐? 면접 보러 서울 올라가려고요. 할머니, 오늘은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다녀오면 한밤중일 거라서요. 우리 강아지가 언제 이렇게 커서 취직하겠다고 면접 보러 간다냐? 할머니가 키워놓고서 언제 컸냐뇨. 그래, 내 강아지가 장성해서 취직하러 가는데 응원이나 해주마. 내 강아지 힘내라. 똥강아지 힘내라.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거죠? 우리 손자 목소리만 들으면 힘이 나지. 강아지 잘하고 와라. 그리고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 외할머니가 폐렴이 매우 심해서 입원 중이셨어요. 완치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시다가 재발해서 병상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외할머니만 생각하고 그날의 면접에 반드시 붙어서 대기업 직원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열차가 들어오자 지정된 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제가 창가 자리인데 어떤 할머니가 제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 할머님, 창가 쪽이 제 자리인데요. 총각 자리라고요? 어머 미안해요. 내가 헷갈렸네. 할머님의 반응을 보니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이 창가에 앉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자리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그냥 창가에 앉으세요. 제가 복도 쪽에 앉을게요. 아니에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지. 어서 바꿔요. 제가 이 자리를 좋아해서요. 창밖 구경 많이 하세요? 총각이 참 착하네. 고마워요. 저는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나름 뿌듯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님과는 그렇게 대화를 그쳤어요. 할머님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책을 읽으셨고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1시간 뒤에 깼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지갑을 꺼내서 엄마와 찍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계신 엄마는 매우 밝으셨고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어릴 적 때뿐이라 너무 아쉬웠답니다. 사진을 보던 중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고개를 돌렸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네, 할머님? 저희 엄마랑 저랑 찍은 사진인데요. 뭐? 이 여자가 총각 모친이란 말이야? 네, 할머님. 왜 그러시죠? 드디어 잡았네, 자네. 나한테 잡혔어. 할머니가 제 팔을 확 잡아채더니 이글거리는 눈으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할머님, 왜 이러세요? 숙자 아들 짱구가 너란 말이지? 제 별명을 어떻게 아세요? 그 별명 내가 지어줬거든.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라서 머리를 굴려 어디서 배웠는지 떠올려 봤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붙잡고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와의 만남이 인연인지 악연인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둘이 월세방에서 지냈는데 저의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이 대략 6살 때쯤이었어요. 가난해서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고 엄마와 둘이 방에서 인형의 팔다리를 조립하는 부업을 했답니다. 엄마, 인형 팔다리 다 붙였어. 10개나 붙였어요. 우리 아들 잘했네. 다음엔 로봇 팔다리도 붙이게 가져오면 안 돼요? 한번 알아볼게. 재준아, 유치원 다니고 싶지 않아? 엄마가 다음 달에는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치원 싫어요. 난 엄마랑 종일 같이 있고 싶어요. 엄마는 인형의 팔다리 붙이는 것 말고도 전단지를 돌리거나 상가 청소하러 다니셨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아도 될 일을 선택하셨답니다. 엄마의 옆이 좋아서 전단지를 돌릴 때도
도와드리려고 밖에 나가곤 했습니다. 아씨요, 한 장 받으세요. 저기 신장 개업한 중국집인데요. 맛이 참말로 좋아요.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사투리를 쓰곤 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게 재밌던 이유가 어른들이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한 번도 부끄럽거나 불편한 줄 몰랐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놀림거리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8살 꼬마가 뭘 알겠냐마는 아빠 없다고 놀리는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엄마는 미리 저에게 교육을 해두셔서 화를 내거나 친구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야, 짱구야, 너 아빠 없다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고 했어. 아빠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놀면 안 되나?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잖아. 그래서 너랑 안 놀 거야. 나도 너랑 놀고 싶지 않거든. 말이 많은 친구 하나가 제가 아빠 없다는 걸 소문내서 주변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필요 없고 엄마만 있으면 되니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반에서 유독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김말이라는 애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옷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만 입고 다녔습니다. 야, 김재준? 너는 왜 별명이 짱구냐? 내 머리를 봐. 뒤통수가 툭 튀어나와서 짱구 같다고 붙여진 별명이야. 누가 그런 별명을 지었어? 글쎄, 그건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어떤 할머니가 붙여준 거라고 엄마가 그러던데. 어떤 할머니인지는 기억 안 나. 예쁜 친구 마리는 깨르르 웃었습니다. 짱구야, 이따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래? 놀이터에? 나 엄마한테 빨리 가봐야 하는데. 엄마 하는 일을 도와드려야 해. 무슨 일인데? 인형 팔다리 붙이는 일. 정말?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마리가 자기도 따라가서 인형을 구경하고 팔다리를 붙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려면 마리네 엄마한테 허락받으라고 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바빠서 내가 늦게까지 놀다 와도 뭐라 안 해. 난 매일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질녘에 들어가는걸?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마리는 방과 후 저희 집으로 같이 갔답니다. 친구를 데려온 게 처음이라 그런지 엄마가 놀라셨어요. 세상에 너무 예쁜 친구가 왔네. 이름이 뭐니? 말이요. 김말이. 분식집에 가면 있는 김말이가 아니고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말이에요. 말도 또박또박 예쁘게 잘하네. 말이야, 우리 집에 놀러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니? 마리는 허락받지 않아도 괜찮다며 조금만 놀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큰 봉지를 가져와 인형을 바닥에 우수수 쏟아내자 마리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바비 인형들이네요? 와, 팔다리도 붙이고 옷도 입히는 거예요? 그래, 마리는 한 명만 조립하고 집에 가져가.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야. 마리는 자그마한 손으로 인형을 조립하는 게 어려웠는지 팔다리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어요. 이리 줘봐, 내가 끼워줄게. 내가 할 거야, 짱구야. 그런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구멍에 딱 맞게 꽂아야 해. 잘 봐봐. 제가 시범을 보이자 마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형을 잘 조립하더군요. 옷도 잘 입히더니 인형을 가지고 놀더군요. 저와 엄마는 마리를 보며 싱긋 웃으면서 인형 조립을 했답니다. 그러다 1시간이 지나자 엄마가 마리를 데려다 주자며 같이 집을 나섰어요. 저희 집은 오르막에 있는 단층집이었는데 마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단지 안에 놀이터까지 걸어갔더니 팔짱을 끼고 씩씩대면서 저희를 째려보는 어른이 보였어요. 마리의 엄마였습니다. 마리야, 너 어디 다녀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엄마 맨날 바쁘다고 나한테 신경 안 쓰더니 오늘은 왜 그래? 친구 짱구 집에서 놀다 왔어.
엄마, 이거 봐라. 아줌마가 나한테 바비 인형 선물해줬다. 이거 내가 조립한 거야. 뭐? 조립? 마리 엄마는 저희 엄마와 눈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우리 마리가 허락도 안 받고 짱구 집에 간 모양이네요. 우리 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가 착하고 얌전해서 보기만 해도 예쁘던걸요. 저희 집에 자주 보내주세요. 저기, 짱구 엄마, 잠깐 나 좀 봐요. 엄마와 마리 엄마는 저희를 두고 먼 발치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고개를 여러 번 숙이는 걸 보니 마리 엄마가 뭐라고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5분 뒤 마리와 인사를 나누고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보았는데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리는 저희 집에 다시는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는 딱히 없었어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저는 수업만 받고 집에 얼른 돌아가 엄마와 부업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사춘기가 와서 엄마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짱구야, 학교 끝나고 뭐해? 몰라, 왜? 엄마 일 좀 도와줄래? 또 인형 붙이자고? 귀찮은데. 이번에 부엌거리를 좀 많이 얻어왔어.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알았어. 엄마가 고맙다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칭찬하는데 저는 싫었습니다. 사춘기가 심하게 왔는데 가난하고 매일 부업하는 게 짜증난 데다 아빠가 없다는 게 괜히 화가 났어요. 학교에서 아빠도 없고 가난하고 못 사는 학생이니 싸움 좀 하는 애들한테는 재밌는 먹잇감이었는지 매일 일진들이 몰려와서 저한테 조롱하더군요. 야, 짱구야! 나도 이름이 구로 끝나. 민구야. 내 이름은 재준이거든. 짱구는 별명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야, 짱구야. 너네 엄마 인형 공장에서 물건 받아서 인형 조립한다며. 야, 너는 기집애처럼 인형 조립하면서 자랐냐? 너 혹시 여자 아니야? 유치하다. 그만하지. 야, 짱구야. 형이 장난치면 받아줘야지. 빨리 여자처럼 말해봐. 유치하거든. 그만하고 저리 가라. 이 자식이 아직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나? 나 민구야, 강민구. 우리 학교 싸움 3장이라고. 싸움박질 잘해서 좋겠다.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약한 애들 겁주는 게 재밌냐? 나 하나 놀리려고 매일 쉬는 시간마다 찾아오니까 재밌어? 하, 이 자식 손 좀 봐줘야 하나. 야, 너 형한테 맞고 싶니? 형형거리지 마. 네가 하는 말은 다 유치해서 들어주기 힘드니까 저리 가라. 애비 없는 놈이 많이 까부네. 야, 아빠 없고 거지같이 사는 놈. 내일 인형 좀 가져와서 인형놀이 하는 것 좀 보여줘봐. 아빠 없는 자식과 거지 같은 놈이라는 말에 욱하고 말았습니다. 넌 부모님 두 분 다 있어도 그 모양이냐? 널 어떻게 가르친 건지 모르겠다. 이 자식이, 너 오늘 뜨거운 맛을 봐야겠어? 민구의 주먹에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코피를 닦으며 바로 반격했습니다. 똑같이 얼굴에 주먹을 던졌고 발로 걷어차줬습니다. 저의 광분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넘어진 민구를 아주 심하게 혼내줬어요. 수업종이 올린지도 모르고 멈추지 않았답니다. 결국 선생님한테 걸려서 교무실로 끌려갔고 민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선생님께 얼마나 크게 혼났는지 교무실 밖에 나올 때 다리를 쩔뚝거리며 나왔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저는 강제 전학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정남이 떨어진 학교라서 전학 가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하고 수긍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서는 아무도 건들지 않아 조용히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저와 엄마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짱구야, 오늘 몇 시에 집에 오니? 4시까지 올게. 걱정하지 마.
오늘 부업 도와줄 테니까 엄마 아픈 것 같은데 병원이나 좀 다녀와. 역시 엄마 생각해주는 건 짱구밖에 없네. 아들이니까 그렇지. 내 걱정해주는 사람도 엄마밖에 없어. 어깨끈이 하나 떨어진 가방을 메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다녔어요. 다행히 이를 가지고 놀리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으로 어릴 적 한 번 놀았던 마리도 있었고 저와 대판 싸웠던 민구도 있었어요. 다들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긴 했지만 시비 거는 것보다 없는 척하는 게 나아서 학교 생활을 매우 조용히 했어요. 1학년 말까지 이대로만 살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저에게 크나큰 시련이 생겼습니다. 폐렴이 있던 엄마가 치료를 잘 받아오셨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먼지를 마시며 인형 조립을 하신 게 화근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희망을 걸기도 전에 엄마는 첫 항암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전부였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슬픔에 젖어 장례를 치르고 집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자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장 월세를 내야 할 걱정부터 해야 하니 학교는 다닐 수 없다고 일러드렸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정리하고 숙식 제공해주는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아직 10대인 저에게 돈 벌 기회를 줘서 주유와 세차 일을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비싼 외제차가 와서 섰고 주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뒷좌석 문이 열리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답니다. 짱구야! 어? 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주 잠시 친했고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 대화 한 번 한 적 없던 친구가 주유소에서 저를 보고 반가웠는지 차에서 내려 인사하더라고요. 짱구야, 잘 지냈어? 네 걱정 많이 했는데. 네가 내 걱정을 왜 해? 그냥 친구니까. 나랑 친구였니?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주유를 마치고 주유기를 뽑았습니다. 말이 아빠로 보이는 사내에게 카드를 받았고 결제하고 돌려드렸습니다. 짱구야, 다음에 또 보자. 마리의 인사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누군가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기억에 없던 얼굴이었는데 저의 외할머니였답니다. 외할머니요? 엄마의 엄마요? 그래, 네가 내 손자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살고 있고 네 엄마랑 왕래가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뵀었죠? 그래, 할머니가 네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보고 살았어. 지금은 그게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이지. 아무튼 미안하다. 이렇게 나타나서 놀랐니? 외할머니는 저를 찾아온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어린 제가 일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며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거절했는데 할머니가 시골 가서 살면 재밌을 거라고 하셔서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대답하고 시골에 따라 내려갔어요. 할머니의 집은 매우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7남매를 둔 할머니는 자녀들과 모두 인연을 끊었다고 하셨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재혼한 분이셨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의 형제들이 재산을 다 가져가고 외할머니 혼자 시골에서 사셨대요. 저희 엄마와 왕래가 없다는 이유를 그제야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친엄마가 아니었으니 사이가 가깝지 않았던 겁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를 왜 데리고 오셨어요? 너도 나 같았어. 네? 외톨이, 외로운 사람 같아서. 할머니가 많이 외롭게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남은 생을 내 손자를 위해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우리 같이 힘내서 살아보지 않을래? 할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늘 아래 엄마 말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재밌게 살아보기로 했답니다. 할머니는 남의 밭일을 해주면서
돈을 버셨어요. 엄마를 도왔던 것처럼 밭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 할머니가 욕부터 하셨습니다. 저리 안 가? 넌 학생이야, 학생. 공부해서 대학 갈 생각이나 해. 일 같은 건 나중에 실컷 하게 될 거야. 할머니, 혼자 힘들잖아요. 같이 해요. 밭에서 일할 생각 말고 책 펴서 공부혀. 이 할머니가 대학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네가 나 대신 좀 이뤄줘 봐라. 할머니, 나 공부 잘해요. 학교에서 3등이나 했다고요. 밭일 해도 공부할 시간 많아요. 자자, 같이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고요. 얼라가 왜 이렇게 빨리 철이 들었나? 외할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고 저 또한 할머니를 유일한 식구로 받아들여 정감 있게 잘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뒷바라지를 잘해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들어갔어요. 수도권에 갈 실력은 되었는데 외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가까운 지방대에 들어갔답니다. 4년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답니다. 우리 짱구가 창하네. 장학금 받고 대학을 다 가고. 할머니가 키워줘서 그런 거죠. 나 혼자였으면 공부는 다시 손에 잡지 않았을 거예요. 똥강아지, 내 강아지 짱구야. 대학 나오면 좋은 데 취직해서 예쁜 아가씨랑 결혼해라. 네가 거기까지 하면 이 할머니는 여한이 없겠다. 할머니, 나 잘 되는 것만 모시게요? 내가 할머니 모시고 세상 구경 많이 시켜드릴게요. 돈 많이 벌면 같이 놀러 다녀요. 아따,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를 감동시키네. 짱구야, 고맙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외할머니와 저는 절친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겪었던 폐렴이 심하셨습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몇 주 입원하고 퇴원하셨는데 약을 드시고 좋아지다가도 병이 갑자기 커져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폐렴이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말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고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장기 입원을 결정해서 제가 매일 할머니를 뵈러 병원에 갔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얼른 팔팔해져서 같이 세상 구경 다닐 텐데. 건강해지실 거예요. 할머니, 이 손자가 책임지고 고쳐드릴게요. 다 컸네, 우리 똥강아지. 에이, 처음 봤을 땐 무뚝뚝하더니만 지금은 세상 착한 손자네. 할머니가 키워서 이렇게 됐다잖아요. 할머니 아니면 이 모든 걸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강아지야, 이제 졸업반이니 취직 준비해야지. 안 그래도 이력서 집어넣고 왔어요. 졸업 전에 취직하면 할머니 모시고 서울로 갈 거예요. 서울? 강아지야, 대기업 취직할라꼬? 하모요. 할머니 모시고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바닷가에서도 살아보고 해야죠. 아따, 우리 손자 덕에 좋은 구경 많이 하면서 살겠네. 할머니, 서울 가서 면접 보고 병원도 알아보고 올게요. 좋은 병원 있으면 그리로 옮기도록 해요. 네가 돈이 어디가 있어서.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취직 잘해라. 우리 강아지는 워낙 잘나서 면접관이 바로 합격증을 줄기라. 그랬으면 좋겠네요. 할머니, 내일 면접 가니까 내일은 밤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댕겨온나. 할머니의 폐렴은 고쳐지지 않아서 진짜 서울에서 좋은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아야만 했답니다. 시골 동네에서 사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 어르신들이었는데 그중 젊은 아주머니와 딸이 사는 가정도 있었어요. 아주머니 딸이 저를 참 많이 따라서 집 근처 정자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삼촌, 어디 가요? 서울에. 삼촌이 서울에 취직하려고. 와, 좋겠다. 나도 서울 가보고 싶은데. 그럼 나중에 삼촌이 데리고 가줄게. 정말요? 삼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꼭 데리고 갈게. 삼촌,
엄마가 삼촌이랑 놀다 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잠깐만 놀아요.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술래잡기 좀 할까? 자, 시작한다. 캬! 시골 소녀는 저처럼 모친의 손에서 크는데 매우 밝고 예뻤어요.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소녀와 재밌게 놀다가 버스를 탔고 기차역에서 KTX에 올랐고 옆자리 할머님을 만난 거죠. 제 성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다시 기차 안으로 가서 할머님과 눈을 마주친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짱구 맞지? 어릴 땐 네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나야. 드디어 잡았다 요놈. 할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짱구는 맞는데 뭐 때문에 이러세요? 저희 엄마랑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네 엄마가 이사 가서 연락 한 통 없었다. 내가 짱구랑 짱구 엄마 두 사람을 우리 집에서 잘 지내게 해줬는데 이사 가더니 연락 한 통도 없이 살았다고. 짱구 이놈 애기 때 생각나네. 내가 네 기저귀도 갈아줬었다. 기적이요? 그럼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랑 할머님 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네 뒤통수를 보고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더니 옛날에 내가 업어 키운 짱구였어. 이거 참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가 막힌 순간이로구나. 그래, 너희 모친은 잘 지내시나?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랬어? 아이 딱하기도 하지. 혼자 아들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가버렸구만. 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 엄마랑 많이 가까우셨나요? 할머님은 손에 쥐고 있던 책을 덮어버리고 엄마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연탄가스를 마시고 온 식구가 집에서 탈출해서 동치미를 마신 사건. 엄마가 동네 아줌마와 시비가 붙자 할머님이 나서서 아줌마를 흠씬 혼내준 사건.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때 할머님이 받아주시면서 팔을 다친 사건. 제가 할머님의 사투리를 똑같이 따라한다는 사연 등등 옛날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셨어요. 여기 내 팔에 흉터 보이지? 이건 네가 만든 거다. 짱구 네가 자전거에서 넘어질 때 내가 슬라이딩해서 받았다고. 죄송해요, 할머님. 사과받자고 한 말은 아닌데. 아무튼 짱구 네 놈을 보니까 기분이 좋구나. 나도 그때는 젊었는데. 아, 청춘이여. 너 나 따라서 강원도 사투리를 잘하기도 했어. 저 기억나요.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전단지 돌릴 때 강원도 사투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야 어른들이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참 재밌는 인연이야. 아주 기가 찬 만남이라고. 할머님과 대화를 다 나누기도 전에 기차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님은 당신의 집에 한번 들르라고 연락처를 적어주셨어요. 자, 이게 내 번호다. 면접 보고 내려가기 전에 한번 들러라. 네, 할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반가운 친구와 헤어지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화장실로 가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풀고 양치질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어깨를 툭 치더군요. 야, 너 짱구 아냐? 너구나, 민구. 너 어떻게 된 거냐? 엄마 돌아가시고 자퇴하고 주유소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이 회사에 면접 보러 온 거냐? 그래, 그렇게 됐다. 여기 대학 나와야 면접 볼 수 있는데 대학 나왔어? 그래, 대학 나왔어. 질문 다 했니? 그만 가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자식 아직도 목에 힘주고 다니래. 야! 어릴 때 내가 봐줘서 싸움에선 졌지만 지금은 너 같은 놈 한 손으로 끝장낼 수 있어. 유치하긴. 넌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아니 이 자식 봐라. 야! 나 복싱이랑 권투 배웠거든? 주먹 장난 아니라고. 복싱이 권투야. 민구야, 너 그 수준으로 면접 합격하겠냐? 잠깐 긴장해서 그런 거야. 물론 널 보고 긴장한 게 아니라 면접 때문에 긴장한 거고. 저는 피식 웃고 지나쳐버렸습니다. 민구는 고등학교 때 한마디도 걸지 않던 녀석인데
제가 반가웠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일일이 보고를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니 사람이 변하나 봅니다. 민구와 저는 같이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3명의 면접관들 앞에 앉아서 질의 답을 했습니다. 강민구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네, 저는 회장님이 롤모델입니다. 이 회사에 회장님처럼 기부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민구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면접관들은 폭소하며 질문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김재준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이 큰 회사에 들어오려고 대학 4년 동안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일도 열심히 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는 게 저의 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준 씨는 지방대에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네요. 시골에서 누구랑 살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외할머니요. 저는 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셔서 외할머니랑 살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외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몸이 편찮으십니다. 제가 반드시 이 회사에 입사해서 좋은 병원에 입원시켜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저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면접관님들 때문에 저희 할머니 몸이 더 아파질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겁주는 겁니까? 할머니가 손자 하나 잘 두셨네. 면접관들은 저의 말을 곱게 들어주셨고 허허 웃으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부럽구만. 나도 자네 같은 손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머님, 여긴 어떻게... 뭐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이 회사 면접 보러 오는 신입사원들은 하나같이 회사 사장이 누구인지 공부도 안 해오나 보네. 참 서운한 일이야. 회장님이요? 할머님이 회장님이란 말씀이세요? 검색했을 땐 회장님 사진이 안 나와서 몰랐어요. 그런가? 하긴 내 얼굴이 인터넷에 한 장도 없긴 하지. 아무튼 짱구야, 너 아주 잘 컸다. 네 외할머니가 대견스러워 하시겠어. 이 회사 아니어도 네가 들어갈 회사는 많을 것 같다. 저는 할머님, 아니 회장님 말씀에 헉 하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불합격이라는 건가요? 그걸 왜 나한테 묻나? 면접관들은 여기 3사람인데 알아서들 판단해서 공정하게 뽑게나. 짱구야, 면접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라. 내 비서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안내 받아서 와. 네, 회장님. KTX에서 만난 할머님이 제가 아기 때 인연이 있었는데 면접 보러 온 회사의 회장님이라네요. 이런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수학자들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비서님을 따라 걸어가는데 민구가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짱구야, 너 대단한 백이 있었구나. 회장님께 내 이야기 좀 잘해주면 고맙겠다, 친구야. 네가 나랑 친구였냐? 난 일진이랑 친구 안 해. 야, 일진은 무슨... 그냥 폰만 잡고 다닌 거야. 나 솔직히 애들 괴롭힌 것보다 맞고 다닌 게 훨씬 많아. 날 봐라. 누가 괴롭힘을 당하겠냐? 너도 날 먼지나게 패줬잖아. 야야, 그만하고 가라. 친구야,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줘. 우리 나중에 소주나 한잔하자. 참 귀찮게 구네. 알았어. 번호 찍어줄 테니까 나중에 연락해라. 환경과 시간이 변해서 그런지 민구에게 벽이 느껴지지도 밉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 추억 중 하나로만 느껴졌답니다. 회장님 사무실에 들어간 저는 90도로 인사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짱구야, 외할머니가 계셨어? 네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복잡한데요.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외할머니랑은 왕래가 없었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 그만두고 주유소에서 일할 때 찾아오셔서 시골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셨고요. 외할머니 아니었으면 아마 대학도 못 가고 어디서 한심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짱구 네가 이쁜 놈이라 사랑은 많이 받을 줄 알았다. 나도 널 참 예뻐했었지.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회장님은 저에게 밥을 사주신다며 한 식당으로 데려가셔서 코스 요리를 시켜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나와서 입이 제대로 호강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희 외할머니가 치료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짱구야, 내 친구가 저기 보이는 대학병원 이사장이야. 네 할머니 특별히 봐달라고 말해놨으니까 시골 가는 대로 모셔와라. 네? 그런데 아직 취직도 못했고 병원비가 없는데요. 짱구 너 순진한 척하는 거냐? 내가 다 낼게. 모셔와. 그리고 넌 월요일부터 출근해라. 내가 네 이력서 봤는데 4년 내내 장학금 받은 데다 학점도 우수하더라. 두말할 필요 없이 합격이니까 서울로 올라와. 아, 네가 지낼 곳이 없구나. 할머니 몸이 좋아지면 같이 지낼 집도 필요하니까 내가 집도 하나 마련해 놓을게. 바로 준비해서 올라와라. 저 회장님, 이거 꿈 아니죠? 야 임마, 나도 따지고 보면 네 할머니야. 네 외할머니처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너랑 나랑 같이 산 세월이 무려 4년이야, 4년.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주는 대로 받아라. 내 운전기사 붙여줄 테니까 할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올라와. 회장님은 과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취직이 된 것보다 외할머니의 병원을 알아봐 주시고 치료비까지 지불해 주신다는 게 크게 감사했어요. 그날 KTX를 타고 내려가서 외할머니를 만나 뵙고 회장님 만난 일을 전해드렸습니다. 똥강아지한테 할머니가 한 명 더 생겼네. 너 나보다 그 할머니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신대요? 나한테 할머니가 전무인 거 아시면서. 네가 말한 회장님 말이야. 누군지 알 것 같아. 네가 두 돌 때 네 엄마 사는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 물론 네 엄마가 날 인정하지 않으니 대면대면하게 대화를 나누고 왔지만 말이야. 그때 내 나이 또래 여자가 집주인이었을 거야. 나한테 손자가 참 예쁘다고 칭찬했던 게 기억나네. 그런데 회장님은 할머니를 모르시던데요? 아마 네 엄마가 나를 엄마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모라고 소개해서 그럴 거야. 내가 재혼한 어미이니 자식들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휴, 할머니처럼 좋은 분을 왜 다들 등한시했을까요? 엄마도 마찬가지로요. 난 이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은데. 나도 우리 똥강아지가 제일로다가 좋다. 똥강아지라는 말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루비 강아지, 금 강아지 뭐 이런 고급스러운 강아지로 불러도 좋잖아요. 아니 짱구, 니는 똥강아지가 딱이다. 내 똥강아지야, 똥강아지. 외할머니와 서울 갈 준비를 해서 사흘 뒤에 회장님이 보내주신 기사님과 차를 타고 편하게 올라갔답니다. 외할머니와 회장님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두 분은 과거 만남을 회상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야 기억나네요. 그때 짱구 엄마가 이모라고 하셨던 분 맞죠? 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들에게 인정 못 받는 계모라서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병원도 알아봐 주시고 우리 손자 취직에 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면서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짱구가 워낙 예뻐서 베푸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나도 짱구 할머니니까 편하게 다 받으세요. 네네, 앞으로 우리 짱구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실력 있는 선생님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받은 집에서 지내며 회사를 다녔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1년 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하시면서 눈에 띄게 건강해지셨어요. 하늘이 도왔고 회장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신입 닿지 않게 일 처리 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곧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저희 부서에 신입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오셨답니다.
짱구야, 네가 내 선배냐? 이야,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야, 임마, 너 소주 먹자고 전화했는데 왜 전화가 그렇게 안 되냐? 이 형님이 많이 섭섭했다. 민구 씨, 여기 회사인데 난 당신 선배이고 호칭 똑바로 하고 존칭을 쓰지 그래? 군기를 잡았더니 바로 차려 자세를 하더군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회사 생활을 못 해봐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늘부터 힘들게 일 배울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난 봐주고 그런 거 없어. 친절한 거 기대하지 마. 네, 선배님.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진짜? 나도 평생 다닐 건데. 그럼 너랑 나랑 평생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야? 아, 끔찍한데. 끔찍이요? 짱구야, 왜 그러냐? 옛날 일은 내가 다 잘못했다, 친구야. 제가 죄송했었습니다. 김재준 선배님. 후배로 민구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반갑더라고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도 자꾸 친구 거리니까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구가 저에게 서프라이즈 한 일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귀뜸을 해줬는데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더라고요. 동창생 중 한 명이 저희 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8살 때 처음으로 저희 집에 데려갔던 김말이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 들어왔는지 들었는데 일부러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만나봐야 할 말도 없고 어색할 테니 그냥 모른 척하고 회사에 다녔죠. 평일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는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짱구? 김말이? 민구한테 이야기 들었어. 너 우리보다 1년 빨리 들어왔다며? 운이 좋게도. 너 많이 변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주유소였는데 기억하니? 그때 엄청 까칠했는데. 그때는 저도 철이 없었고 마리도 학교에서 군중심리로 저에게 대화 한 번 한 적이 없었을 때라 그냥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랬지. 주유소. 내가 거기 취직했다가 외할머니를 만나서 시골에 내려갔지. 마리, 너는 잘 살았냐? 넌 부정할 수 없게도 참 예쁘다. 그래? 너한테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옛날에 있었던 일은 괜히 미안해하지 마. 너나 나나 어렸어. 진짜 많이 변했구나, 짱구. 재준아. 마리야, 나 너보다 1년 선배야. 말이 짧다? 부서가 다른데 뭔 상관이야. 난 너한테 선배 대접 안 할 건데. 그래라. 난 민구나 갈궈야겠다. 그놈이 나 어릴 때 엄청 화나게 했던 거 알지? 그거 다 갚아주려고 마음먹었어. 맨날 굴릴 거야. 재밌네. 이렇게 인연이 된 것도 참 신기하다. 앞으로 회사에서 보면 인사하자, 짱구야. 그래, 잘 들어가. 마리와는 아주 친해지진 않았고 마주치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민구는 제가 엄청 갈구면서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죠. 선배님, 오늘도 야근해야 합니까? 왜? 바빠? 그럼 퇴근해. 영원히 퇴근하고 돌아오지 마. 아닙니다. 일하겠습니다. 자식, 다 퇴근했으니까 말 편하게 해, 짜샤. 그럴까? 짱구야, 너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일 못하다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거야? 아니, 회장님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너처럼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거거든. 민구야, 같이 뼈 묻으려면 빡세게 일해서 인정받고 진급하자.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너 말이랑 어떻게 된 거야? 둘이 사귀어? 뭐? 야,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 너희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었어? 둘이 엄청 다정해 보이던데. 아니거든. 넌 예나 지금이나 헛다리 짚는 건 여전하구나. 일이나 하자. 저기 짱구야. 일하자니까 어지간히 부르네. 왜? 미안해. 어릴 때 너 아버지 없는 애라고 놀린 거 미안해. 그리고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 헐씨고 아주 폼 잡고 드라마를 찍네.
야, 그런다고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없어지냐? 친구야, 미안하다. 다음에 너희 어머니가 계신 곳에 꼭 같이 가자. 가서 인사드리고 술도 올리고 싶다고. 우리 강민구 사람 됐네. 그래, 알았다, 자식아. 민구는 예전에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머리에 피가 마르지 않은 때라서 막무가내였나 봅니다. 민구 말대로 얼마 뒤 엄마 기일에 엄마가 계신 납골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저와 민구, 그리고 외할머니와 회장님, 넷이서 찾아갔어요. 제가 엄마의 사진과 유골함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자 외할머니가 제 등을 쓸어올리며 엄마한테 말씀하셨어요. 짱구 애미야, 우리 짱구 잘 컸지? 이만하면 1등 신랑감 아니냐? 내가 너 대신해서 몇 년 키웠다. 내가 새엄마라고 많이 불편해하고 싫었지? 다 아는데 이제 그만 날 어미로 인정 좀 해줘라. 거기서 편히 쉬면서 나랑 짱구랑 잘 살게 힘 좀 써줘. 이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숙자야, 나 기억하나? 우리 같이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떠나셨나? 자네가 일부러 나랑 짱구를 만나게 해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도 자네 모친만큼은 아니지만 짱구한테 할머니 노릇 단디 할게. 내가 잘 돌봐줄 테니 편히 쉬게. 그리고 제 친구 강민구가 엄마의 사진을 보며 질질 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짱구를 못살게 굴고 애비 없는 놈이라고 막말한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때 쩔뚝서니가 없고 버릇 없어서 짱구한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어머님, 짱구한테도 어머님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매년 찾아와서 잘못을 빌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짱구 옆에서 잘 돌봐줄게요. 제가 예쁜 아가씨도 소개해 줄 거고요. 장가갈 때 사회도 보겠습니다, 어머님. 저의 사과와 포부를 꼭 받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일행들이 모두 할 말을 하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엄마, 인형 조립하던 거 기억해? 아주 어릴 때는 엄마랑 같이 뭘 한다는 게 좋았는데 사춘기 때는 그 인형 조립이 엄청 지겨웠어. 그래서 엄마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많이 냈지. 그런데 그 인형 조립 덕분에 엄마랑 나 그대로 잘 살았잖아. 맞지? 앞으로 인형을 조립하든 내 인생을 조립해볼게. 외할머니라는 오른팔도 계시고 왼팔이라는 회장님도 계셔. 그리고 두 다리가 되어주는 민구도 있고 말이야. 엄마,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게 인형 조립과 똑같은 것 같아. 인생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엄마, 거기선 고생하지 말고 편히 쉬기만 해. 나중에 내가 늙고 지치면 엄마를 찾아 올라갈게. 내년에 또 올게. 잘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더니 제 옆에 있던 민구가 저를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친구야, 짱구야. 내가 너의 두 다리야. 정말 그 정도로 날 생각해 주는 거야. 짱구야, 고맙다, 고마워. 내가 너의 두 다리가 되어 열심히 보좌할게. 사랑한다, 친구야. 야, 징그러워. 저리 좀 가. 아휴. 그리고 너 앞으로 매년 우리 엄마한테 올 땐 안 따라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나한테 할머니 두 분 계신 거 알지? 이 두 분이 널 지켜보고 있다고. 알아들었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명심할게, 친구야. 고맙다, 짱구야. 그렇게 네 사람이 엄마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저기, 꼬마 아가씨. 삼촌. 그래, 삼촌이야. 아직 안 까먹었구나? 삼촌은 왜 까먹어요? 나는 엄마 다음으로 삼촌이 제일 좋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미안. 삼촌이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왔네. 꼬마 아가씨, 우리 같이 서울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기억나니? 소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보조개를 보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소녀에게 보다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소녀의 모친을 만나 서울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희 회사에 미화 직원을 뽑는다고 전했고 꼬마와 같이 살 집은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꼬마와의 약속을 지켰고 서울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친구가 참 많아요. 외할머니, 회장님, 민구, 꼬마 아가씨와 모친, 그리고 마리와 회사 사람들.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감사하답니다. 외로웠던 저의 유년기를 지나 이렇게 잘 큰 저의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좋은 일이 생기면 또다시 사연의 글을 적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